마이클 킴 수석 코치는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근데 괜찮은 선택인데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죠. 근데 저는 이걸 수락한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자존심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들이죠. 걷어찰 때는 내보내놓고는 이제 필요해지니까 갑자기 싹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하는 짓이야. 이거 왜 내보낸 거야? 클린스만 감독이 있을 아니 때. 클린스만 감독 때 코치로 선임을 해놓고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오피셜 K리그 직접 본다. 황선홍호 월드컵 예선 코칭 스태프 확정. 벤투호 사단의 마이클 킴 코치가 드디어 이제 복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선홍호의 대표팀 코칭 스태프 명단을 보면은 수석 코치 마이클 킴, 그 다음에 그냥 코치님들에게는 조영영 코치님, 정조구 코치님, 골키퍼 코치의 김일진 코치님, 그 다음에 피지컬 코치의 이지용 코치님.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뭐 임시 감독, 네. 임시 코치 큰 의미 없다라고 했잖아요. 너무나도 의미가 없다. 왜냐면 사실 임시 감독이랑 임시 코칭 스태프가 와서 뭐 엄청나게 솔직히 난 색깔을 입히는 것도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기존에 뛰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태국전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임시 감독이 왔잖아요. 좀비 축구 똑같이 해야 돼요. 좀비 축구 똑같이 한다고요? 근데 다행인 게 황 감독님도 약간 좀비 축구. 비슷해요. 근데 막 그렇게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술적인 뭔가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솔직히 매력을 나는 느끼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근데 황선홍 감독님이 그래도 클린스만보다는 전술적으로 저는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그래도 한 감독님은 뭘 하고자 하는지는 보여요, 여러분. 원볼란치 딱 두고 옛날에 백승호 선수 두고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뛰기 전에도 뭐 예선전 같은 거 보면은 측면 윙백 오버래핑 엄청 올려 보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 보여요. 크로스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보다는 나은 축구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뭔가 입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클린스만보다 네. 나은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감독보다 전술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 있냐. 사람이 전 세계에 과연 그 U17, U16에 내려가도 스바형보다는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 많다.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리스트를 보면서 조금 크게 사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지만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긴 합니다. 마이클 킴. 첫 번째 마이클 킴 코치님과 네. 두 번째 김일진 코치님. 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사실 저는 누가 돼도 임시 감독이 황선홍 감독님이 되지 않고 다른 분이 됐으면은 사실상 저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허나 황선홍 감독님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올림픽 대표를 지금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이제 선임이 됐으니까 뭐라 또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였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자. 조용영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로 활동해 현재 남자 16세 이하 대표팀 코치다. 대한축구협회 독일 바이에른 미넨 구단 간 교류 업무 협약 MOU에 따라 지난해 이제 미넨에 가서 지도자 연수를 받고 왔다. 요거 볼 수 있고 코치에 대한 이력이 뭐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있나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플레인 코치를 1년 정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이거는 이제 강사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요번에 임시 코치로 부임된 게 이제 경력입니다. 조용영 선수는 선수로만 봤을 때는 커리어가 좋은 선수죠.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도 다녀왔었고 네. 그 다음에 월드컵 다녀온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팀이 원래 조용현 선수 영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2010년 이후에 그 남아공 월드컵 끝나고 근데 그 말라가라는 팀이 그 구단주가 중동 쪽이었는데 돈이 말라가?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중동 쪽에 구단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조용현 선수한테 너 비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당장 지금 말라가로 오기보다는 너 잠깐 내가 다른 구단 운영하고 있는 저 중동에 가 있어라. 그러면 1년 정도 뛰면은 내가 해결해서 우리 외국인 티오 맞춰서 널 영입해주겠다 해서 중동으로 갔어요. 맞죠? 카타르예요. 카타르로 갔더니 말라가 구단주가 축구에 자본을 뺐어. 흥미를 잃어가지고 말라가 구단 이제 파산 위기까지 갔잖아요. 돈이 말라가 하는 게 맞았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말라가에 밥티스타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조용영 이제 슈퍼스타들이랑 게임 같이 뛰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아쉽게 스페인 리그까지 진출하지 못했고 정리하자면은 말라가까지 진출을 할 뻔했던 우리나라 선수였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조국 코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조국 코치님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남길 감독님을 보자 하면서 이제 수석 코치까지 올라가셨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바뀌게 되면서 같이 가지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남길 감독이
팀을 떠난 다음엔 대응으로 이끌기도 했었고 3월에는 이제 대표팀 합류 전까지는 프로축구 연맹 기술연구그룹 TSG에서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기술연구그룹 TSG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이분이 그냥 이스타TV 소속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 출연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냥 나는 이 대한축구연맹의 기술연구그룹에 있는 것보다는 네. 이스타TV에 소속이 돼 있던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코칭 스태프를 보면서 내가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네. 아 풀이 진짜 적구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감독 코칭 스태프를 네. 임시로 뽑은 거긴 하지만 네. 임시니까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풀이 굉장히 좁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일진 골키퍼 코치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야기할 게 있다라고 했죠. 네. 왜 이야기할 게 있냐면 현재 올림픽 대표팀의 골키퍼 코치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문제는 이 대회를 앞두고 황선홍 감독님만 온다라고 해도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이 코치님이 올림픽 대표팀에 같이 가서 뭔가 막 이렇게 골키퍼 코치 정도 되면 사실상 이게 서열상 네. 수석 코치 바로 아래가 골키퍼 코치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 골키퍼 코치까지 대표팀으로 굳이 데려왔어야 됐냐라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야.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잖아. 많죠. 그러니까 이훈재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네. 분들한테 진짜 부탁을 해서 네, 한 번만. 야, 두 경기만 좀 선홍이 형 도와줘라.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정조국 코치님이라든가 이렇게 쉬고 있는 분들 있잖아. 조용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16세 대표팀 코치면 올리기보다는 나는 그것도 그래. 조용 코치님보다 그냥 쉬고 계신 분들 중에 써야지. 왜 굳이 이렇게 어딘가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자꾸 데려오냐는 거야. 근데 이분은 거의 황선홍 감독님의 사단이에요. 이제 포항 매니십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님이 포항 에슬러스 감독이 됐을 때부터 쭉 같이 해왔는데 아무래도 황선홍 감독님도 A 대표팀은 생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미들맨 한 명 정도는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두 경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두 경기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랑 최대한 가깝게 지내고 의사소통이 되는 내 미들맨 한 명 정도는 필요해서 모시고 가지 않았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도 어쨌든 이 정말 중요한 대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팀에서 감독과 골키퍼 코치를 빼와가지고 대표팀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축구협회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홍 피지컬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도 친분이 있는 형님이시지만 그냥 피지컬 코치를 원래 황선홍호에서도 하셨고 네. 국가대표 항상 계신 분이에요. 신태용 감독님과도 함께 신태용 하셨죠. 감독님과도 월드컵을 갔다 오셨고 네. 대한민국 피지컬계를 좀 바꾸신 분 어쨌든 1등이라고 보시면 돼서 뭐 이거에는 뭐 크게 사실 어쨌든 이번 대표팀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나 이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이클 킹 코치님이거든요. 네. 마이클 킹 코치님이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추진을 한 걸까요? 아니면 한 감독님이 강력하게 마이클 킴 코치가 무조건 수석 코치가 돼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축구팬 그냥 빙시 핫다리드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걷어찰 때는 내보내놓고는 이제 필요해지니까 갑자기 싹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뭐하는 짓이야. 이거 왜 내보낸 거야? 클린스만 감독 있을 때. 아니 클린스만 감독 때 코치로 선임을 해놓고 애초에 갑자기 그냥 내보내더니 또 갑자기 불러들여.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쓰임새가 있으니까 쓰고 필요 없어지니까 제일 먼저 대차게. 내치고. 예, 그래서 마이클 킹 코치님이 아마 클린스만호스에 나오고 난 뒤에 쭉 쉬셨어요. 그동안 뭐 어떤 직업을 가지시진 않은 걸로 뜹니다. 프로티에.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치를 때도 집에서 이 경기들을 전 경기를 다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벤투 때부터 꾸준히 코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축구 대표팀을 어떤 지도자분들보다 더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서 마이클 킴 수석 코치는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 근데 괜찮은 선택인데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죠. 근데 저는 이걸 수락한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자존심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꿈의 무대는 사실 대표팀 감독이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꿈의 무대가 프리미어리가 될 수도 있고 감독으로서 뭔가 막 꿈의 무대가 라리가가 될 수,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하고 싶다 막 이런 게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어나서 지도자를 하고 막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것도 꿈꿀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표팀이 최선이
순위잖아. 그쵸, A 대표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매력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그만뒀다가도 다시 돌아오겠냐 이거야. 그리고 어쨌든 이번엔 좀 수석 코치직이잖아. 그쵸.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그냥 코치로 불렀으면 과연 갔을까? 안 갔을 근데 이게 수도. 수석 코치면은 네. 이게 또 타이틀이거든요. 그쵸. 저희 2경기만 하는데 뭐. 근데 반대로 마이클 킹 코치님은 왠지 이 수석 코치직을 하고 나서 다음 감독이 왔을 때도 수석 코치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르지 않았을까? 라는 그냥 내 개인적인 추측이야. 축구협회 그러니까 그 정도도 없었으면 과연 마이클 킹 코치님이 복귀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내 책에 클린스만 올 때는 야 그냥 스카우트나 해라. 이래서 해서 그럼 스카우트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야 2경기만 와봐 임마야 이런다고 이게 오겠냐 이거야. 뭔가 이렇게 좀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수석 코치가 되는 것도 좋은데 마이클 킹 코치님 이번에 이거 하시고 그냥 우리나라 K리그 팀을 맡는 모습도 저는 좀 나도 보고 싶어요. 나도. 그러니까 감독 마이클 킴을 이제는 좀 보고 싶은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린스만 호에서 과연 이 코치님이 계속 남아서 일을 했더라면은 우리 팀이 좀 더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 같은 거를 인사이드 캠 같은 것도 보면은 요 코치님이 선수들이랑 상당히 소통도 잘하시고 사이가 좋아요. 가교 역할도 잘하시고, 그래서 요번에 선수들끼리 그런 불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불화도 마이클 킹 코치님이 계셨더라면 중앙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좀 잘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피셜 K리그 직접 본다. 그러니까 씨발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린스만 때문에 막 K리그를 보는 게 엄청난 큰 일처럼 만들어졌다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대표팀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영국 감독이면 프리미어리그 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쵸, 사우스게이트 챔피언십 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라리가 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이거 보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출근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그쵸. 뭐 정시 출근을 하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이런 게 뭔가 직접 본다 막 임시 감독 황선홍은 막 준비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K리그를 보시면 어쨌든 코칭 스태프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K리그에서 뽑을 만한 선수가 만약에 있다라고 과감하게 이번에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전에 베이스 그대로 아시안컵 멤버들 똑같이 뽑을까요? 그냥 가야죠. 그럼 K리그에서 한두 명이라도. 나는 그래. 몰라, 사람마다 다른데 네. 나라면 굳이 새로운 캐릭터 안 뽑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잖아요. 아시안컵을 나갔을 때 우리가 세대 교차라는 걸 명목으로 김주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뽑아서 김지수 선수도 가서 안 썼잖아요. 그러면은 요 선수들을 제외하고 그 남은 두세 자리를 새로운 선수를 뽑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한 명 난 생각난 선수는 있어. 이승우? 주민규. 주민. 야, 여론잡이 기가 막힌 카드야. 야, 이거 황 감독님이 가자마자 예를 들어 내일 울산 대 포항 하는데 네. 주민규가 딱 멀티골 넣는 거야. 네, 이미 넣었으니까. 바로 민규야. 왜냐면 황선홍 감독님이 주민규를 아시안 게임에 좀 데려가고 싶어 했어. 스트라이커 출신이시고. 나는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네. 의견이고, 네. 제일 좋은 선택 중에 하나는 주민규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A 대표팀. 그 그림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없는 게, 어쨌든 간에 황의조 선수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시안컵 가서도 답답한 공격력을 공격력에서 보여줬고. 답답했고, 네. 오영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셀틱에서 계속 못 나오고 있고, 이 시점에서 조규성. 진짜 지켜볼 수 있는 선수는 주민규다. 주민규. 그러니까 기회를 줄만한 거야. 근데 아침에서 멀티골도 넣었고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 이번 임시감독 체제에서 한 번쯤은 기회를 받아서 본인의 이름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규 나이가 많은 건 아는데, 그러니까 2경기잖아요. 네. 2경기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태국 같은 팀을 상대로 우리나라 현재 국내 스트라이커 중에 가장 잘하시는 선수다라고 했을 땐 주민규예요. 우리나라에서 국내파 중에 제일 잘하는 공격수가 누구냐 했을 땐 어쩔 수 없이 그건 주민규밖에 안 나오긴 해요. K리그 안에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왠지 주민규 카드, 그리고 이제 백승호 카드 복귀할 것 같고. 내일 열리게 될 K리그가 정말 아니, 근데 전쟁이겠다. 뭐 솔직히 네. 그 2경기 보고 네. 2경기 활약 잘한다고 대표팀에 뽑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존 member, 뛰는 멤버들이 아니라 그 세대 교체 명목으로 뽑은 선수들 자리에 왠지 뽑을 수 있는 선수들이 두세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주민규, 백승호, 이승우는 이승호는 아직 복귀 절대 안 시켜. 내 알겠습니다. 생각엔.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네. 왜냐면 이승호는 지금 막 수원FC에서 뭐 이적한다 만다 이슈부터 시작해가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황선홍 감독님이 이승호를 복귀시킬 것 같지는 않고, 주민규, 백승호 정도는 충분히 다시 불러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깜짝 발탁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왠지 뭔가 정호연 maybe?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엄원상이나 정호연?
왼쪽 백이 지난 아시안컵 때 이기재 선수가 뛰었잖아요. 이제 맹단에 안 들겠죠. 아니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진수 체제로 간다? 당연하죠. 그럼 백업은 누가 뛰어요? 백업 없어요. 대국이라서 백업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새로운 코칭 스태프가 뽑혔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11일에 AF팀 명단 발표.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 원래 이 명단 발표 안 하잖아요. 이게 아마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발표하고 태국전 데뷔 훈련하고 21일이랑 26일에 이제 홈과 어웨이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훈련장도 없거든요, 대표팀. 그렇죠. 파주가 지금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또 호텔에서 5일 동안 헬스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임시 감독으로 뽑았으면 그래도 좀 이 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도 좀 대표팀답게 운동할 수 있게끔이라도 축구협회가 좀 제발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리더라도. 뭐 빌리게 됐든 뭐가 됐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김승규 선수가 아웃이 된 시점에서 조현우 그대로 뽑힐 거고요. 송봉건 아마 그대로 올 거고 마지막 카드가 김준홍이 오거나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인이 아시안 게임을 데려갔던 전북현대의 골키퍼 김정훈, 혹은 이광현이 뽑힐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근이라는 골키퍼가 아니라. 아시안 게임 때 그래도 이광현이랑 호흡을 했으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골키퍼 코치님을 데려오셨잖아요. 그치. 본인의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코치님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골키퍼는 뽑을 것 같아요. 이광현이 대표팀에 뽑히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